아, 내가 실수했구나. 3,800만 원을 날리신 거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저는 왜 여기서 가만히 계셨을까? 왜? 왜 더 이상 움직임이 없었을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요. 이 부분은 만회할 수도 있거든요. 수업료로 3,800만 원 안 낼 수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이 알아야 할 부동산을 체크하는 남자 체크남입니다. 야나두 경매 하고 있고요. 지금 대금 미납 사례로 같이 한번 좀 실전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야나두 경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매건의 시세 대비 낙찰됐던 금액들까지 알아보면서 왜 대금을 미납할 수밖에 없었는지, 대항력이 무엇인지, 권리 분석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오늘은 대금 미납 후의 대처 방안, 그리고 사전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알아볼 수 있는 사전 주의사항,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한번 좀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감정평가서도 볼 수가 있고, 문건 송달 내역이라든지 현황조사서, 매각물건 명세서, 뭐 여러 가지 서류들을 좀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법인회사에서 저희 팀원들 경매건들 입찰한다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결제를 해줄 때 무조건 저한테 가지고 왔어야 되는 서류들이 있어요. 법원 서류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매각물건 명세서, 또 하나 현황조사서, 또 하나 감정평가서. 근데 감정평가서는 막 경우에 따라서 막 30장, 50장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다 출력해 오면 종이 아까우니까 감정평가서에서 요항표, 이거는 보통 한 장에서 두 장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꼭 결제 서류에 같이 가지고 와서 보여달라. 그래서 이제 보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같이 보면서 이제 체크를 했었는데, 그 결제 라인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안전장치를 좀 둬야 되니까 누군가는 이게 정말 위험한지 아닌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각물건 명세서랑 현황조사서랑 감정평가서의 요항표는 항상 가지고 왔어야 됐다. 그 중에 하나죠. 매각물건 명세서를 볼게요. 아까 우리 바로 전편에서 공부했던 그 건이에요. 사건 번호 요거 2019 타경 649번. 제가 오늘 날짜 법원에서 이 매각물건 명세서를 지금 캡처를 해온 거고요. 가만히 보실게요. 19 타경 649번 사건 임의경매 뭐 나오죠. 작성일자, 사법보좌관 이름에 도장 나오고, 감정평가 기재와 같음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최선순위 설정, 16년 7월 8일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 이렇게 법원에서 친절하게 얘기를 해준다. 우리가 뭐 압류, 뭐 근저당 막 이렇게 막 머리 터질 듯이 공부 안 해도 지금은 법원에서 이렇게 최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가 뭔지 얘기를 해준다. 스마트 시대니까 스마트하게 좀 하자. 옛날같이 막 이따만한 막 전화기 들고 막 공부하듯이 그러시지 말고 스마트하게. 예? 자, 나왔어요. 나왔죠? 말소 기준 권리가 16년 7월 8일 배당 요구 종기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건으로 해서 배당받을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까지 날짜를 줄 수는 없으니까 4월 29일까지 신청해라. 배당 요구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 권원, 기간, 차임, 보증금,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 요구 여부와 일자, 전입신고 일자, 사업자 등록 신청 일자, 확정 일자, 그 유무 일자 다 나오죠. 여기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법원 서류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점유자 성명, 점유, 어디 지금 점유하고 다 나오죠? 언제부터 점유했다, 보증금 얼마다,
전입신고 언제 했다. 확정일자 언제다. 배당 요구 여부. 배당 요구 한 거 없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세요. 빨간 박스. 임차인 누구누구 씨는 배당 요구 신청은 하지 않았으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 파악됨. 설명해놨죠. 또 밑에 박스까지 볼게요.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대항 요건을 먼저 갖춘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뭐다? 배당받지 못한 잔액 매수인이 인수한다. 주의해라 써있죠. 대항력 있는 사람들 조심해라. 이 대항력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서류에 나와 있으니까 한 번만 좀 읽어보셨어도, 이거 지금 제가 되게 천천히 읽었잖아요. 응? 막 띄엄띄엄 읽은 것도 아니고 천천히 읽었는데 읽는데 이게 지금 뭐 5분이 걸려요? 10분이 걸려요? 다 아실 수 있는 만한 내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과하시고 그냥 입찰을 들어가시니까 그 비싼 수업료를 내시는 거다. 입찰 보증금을. 되셨죠? 이런 것도 중요해요. 뭐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 매각으로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그런 건 없다. 지상권 있냐? 없다. 중요하거든요. 매각 물권 명세서. 그리고 또 한 장 결제 받으려면 가지고 오라고 했죠. 현황 조사서. 자, 기본 정보와 뭐 이런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도 자세히 나와요. 현장에서 임차인의 부인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전부를 임차인이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2억 7천만 원 보증금 들어있다. 전입일자 이날이다. 확정일자도 있다. 자세하게 써놨어요. 이게 허위 임차인인지 진성인지 이런 것들을 가려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어딜 봐도 허위 임차인 같다는 냄새를 맡을 수가 없잖아요. 허위 임차인의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면 정말 뭐 크게 모험 한번 해볼 수 있겠죠. 2억 6천만 원을 배팅을 해서 허위인 것만 잡아내면 2억 6천만 원 싸게 낙찰받는 케이스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건 선수들이 한다. 선수들이. 일반인들의 영역은 아니다. 일반인들의 영역이 된다 하더라도 만만치는 않다. 근데 그 만만치 않은 걸 누가 가르쳐 주겠다? 체크남이 가르쳐 드리겠다. 전부 다 가르쳐 드릴게요. 자, 오늘 9월 18일, 9월 21일에 진행하는 경매건의 지금까지의 히스토리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볼게요. 사례 연구 미납으로 끝내면 피 같은 돈 어떡하냐. 자, 4억 3천에 낙찰받은 분 계셨죠? 2억 7천만 원 인수하면 7억에 낙찰받으셨었다가 미납 3,864만 원 날렸겠다. 재경매 2억 7천에 시작했을 때 3억 천에 낙찰받은 분 2,700만 원 날리셨겠다. 이 경매 사건 검색을 법원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 이해관계인들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가 어느 정도 드러나요. 여기 보시면 쭉쭉쭉쭉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여기 보세요. 2020년 4월 1일, 3월 30일에 낙찰이 됐고 4월 1일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 열람 및 복사 신청 제출. 이건 법원에 가서 열람 복사 등사 신청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법원에서 그동안 준비했던 서류를 이렇게 낙찰자한테 줘요. 왜냐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됐음으로 해서 이 사람도 이제 이해관계인이 된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자, 이분 뭔가 하셨겠죠? 아마도 제 느낌에는 법원에서 웅성웅성 했을 거예요. 이걸 낙찰받아? 뭐지? 웅성웅성. 싸하죠? 분위기가 싸늘합니다. 뭐가 좀 뒤통수를 뭐가 있는 것 같죠?
아니면 누가 또 얘기를 하셨겠죠. 이거 낙찰 받으시면 안 되는 건데 라는 말씀을 어디선가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법원에서는. 그래서 다음날 연락복사를 신청을 합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내용을 아셨겠죠, 이제. 누군가한테 또 물어보셨겠죠. 혼자 하셨을지 전문가가 옆에 있었을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연락복사 신청 제출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아무런 또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아, 내가 실수했구나. 3,800만 원을 날리신 거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저는 왜 여기서 가만히 계셨을까? 왜 더 이상 움직임이 없었을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요. 이 부분은 만회할 수도 있거든요. 수업료로 3,800만 원 안 낼 수도 있었어요. 경우에 따라서, 무조건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돌려받는 방법도 있었다. 이분도 마찬가지죠. 7월 달에. 이분은 아예 열람복사 신청도 안 하셨어. 낙찰 받으시고 그냥 깔끔하게 그냥 2,700만 원 포기하신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자,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게 한 4강, 5강 그때쯤 되면은 아마 이걸 하려고 했는데 경매 절차가 있어요. 이건 어차피 이제 야나두 경매에서 다음에 다룰 내용이기도 하니까 지금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있죠. 경매 실시. 이때 이제 유찰이 되든 낙찰이 되든 결정이 되면 누군가 체크남이 낙찰을 받으면 요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매각 허가 기간이 있어요. 매각 허가 기간. 자, 이게 그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진행했던 과정 속에 뭔가 실수한 건 없었는지, 흠결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그리고서 최종적으로 이제, 문제 없다가 되면 이제 허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요 일주일. 요 일주일의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에요. 요 일주일이. 매각 허가 기간이라고 부르는 이 일주일. 이 사이의 기간을 이분들께서는 너무 안타깝게 보내셨다. 적어도 제 기준에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 비슷한, 아주 유사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실사례로. 대금미납 사례 연구,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나? 내용을 보시면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던 사건이고요. 사건 번호 다 모자이크 처리 안 했어요. 실사건입니다. 5억 3천만 원짜리가 1억 7천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결국에 낙찰이 됩니다. 그 사이에 2번 낙찰자가 나오죠. 비슷하죠. 지금 흐름이. 한 번 낙찰됐다가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져서 미납. 중요한 건 두 번째 케이스예요. 2억 1,799만 9천 원에 낙찰이 됐었다가 3명이 입찰을 했는데 불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불허가. 허가가 떨어진 게 아니고 불허가가 떨어졌어요. 여기는 지금 매각 허가 결정 떨어졌다고 나오죠. 여기는 불허가가 떨어졌다. 불허가가 떨어졌다는 건 곧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법원에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입찰 보증금 돌려줬겠죠? 몰수하지 않았다. 불허가가 떨어지면. 자, 누구는 똑같은 경매 사건에서 누구는 미납하고 누구는 돌려받고 어떤 건 매각 허가하고 어떤 건 불허가하고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냐. 그리고 나중에 낙찰은 됩니다. 1억 8,500에.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제가 이 문건 송달 내역 이거 봤잖아요. 지금 우리 이 제주도 경매 사건 이거 봤을 때 지금 입찰 하셨던 이 두 분 첫 번째 분만 열람복사 한번 신청하시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근데 이 사건을 한번 보면 도대체 이 두 번째 사람은 무슨 행동을 했는지가
문건 송달 내역에서 드러납니다. 6월 23일 이날 낙찰을 받았죠. 문건 송달 내역을 보시면 2014년 3일 후인 6월 26일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뭔가 잘못됐다. 이거는 허가해주면 안 된다. 그 일주일에 매각 허가 기간 안에 신청이 들어간 거죠. 불허가 신청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낙찰자도 이해관계인이에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기 때문에 매각 불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불허가가 떨어졌죠. 6월 30일에 순서가 나오죠. 그리고 당당하게 7월 9일 날 최고가 매수 신고인 경매 매수 보증금 환급 신청 제출. 돌려줘. 된 거죠.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나. 수업료로 내기엔 너무 많다. 한 번의 실수로 날리기에는 1년 내내 벌어도 쉽지 않은 돈인데 뭐라도 좀 해보셨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야나두 경매의 1편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1편? 0편은 거의 제 속에 들어갔었고 1편 결국엔 사람들이 하는 거다. 기계들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심한 것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정말 이거는 불허가 떨어뜨려주면 안 되는 것들. 에서 공 하나 더 써가지고 20명 입찰 들어간 건데 공 하나를 더 써가지고 남들 다 3억 2천 쓸 때 31억 썼던 사람 불허가 떨어뜨려주고. 근데 그거는 이제 다 재량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좀 해서 불허가를 떨어뜨려야 된다. 방법은 좀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그 과정을 지금 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도 과정은 아닌 것 같고 네, 그거는 좀 나중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것도 누가? 저랑 같이 하시면 야나두 경매 구독자가 되시면 다 알려드린다. 이 정도까지는 체크남이 다 알려드린다. 자, 그럼 이제 좀 정리할까요? 어느 정도 제가 명확한 답변을 드렸을지는 모르겠으나 2019 타경 649번 유의 경매권, 아파트 경매권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의 보증금 2억 7천만 원을 인수할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가 플러스 2억 7천만 원이 최저 가격이다. 9월 21일에 시작하는 이 경매권의 최저 가격은 5억 4천만 원입니다. 시세는 이렇게죠. 아직 몇 번 더 떨어져라. 그리고 만나자. 그리고 실수하지 마셔라. 제발 월요일에는 이 건으로 입찰하신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입찰하신 분이 있다면 보여드렸죠? 뭐라도 하셔라. 앞서 두 분처럼 가만히 계시지 마셔라. 이상입니다. 이상, 야, 너도 할 수 있어. 체크남과 함께라면 혼자 경매할 수 있게 다 가르쳐 줄게. 시간이 끝났습니다. 3강 끝났고요. 4강에서는 다시 또 우리 기초로 또 가야죠. 이제 오늘 했던 거는 부득이하게 여쭤보신 분이 계셔서 월반을 한 거고, 요런 거 한다. 월반한 거고, 뭐 앞으로도 좀 괜찮다 싶은 게 있으면은 종종 월반은 할게요. 그렇지만 다 그렇게 뭐 문의하시는 것마다 다 해드릴 순 없고 순전히 그냥 제 기준으로 얘는 한번 좀 월반해도 되겠다라는 것들은 그렇게 중간중간 또 외출해서 그런 것들 실전 연구 한 번씩 해보고 또 들어오고 금방 끝나요. 근데 이거 자체가 이 오리엔테이션 이런 거 자체가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Q&A랑 절차 이런 것들은 좀 아시는 게 좋으니까 이런 것들은 또 다음 주 주말까지 또 기다려 주시면 그 사이에 또 제가 좋은 컨텐츠를 또 비중 있게 다뤄 드릴 테니까 그때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당신이 알아야 할 부동산을 체크하는 남자 체크남이었고요. 다음번에 당신이 알아야 할 또 다른 부동산 정보를 체크하는 과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